자, 두 번째, 동물 권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빅6 주제 중에서 하나고요. 환경윤리의 절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복습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심주의가 총 4가지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 인간 중심주의, 인간까지. 동물 중심주의, 동물까지. 식물은 무슨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였고요. 무생물까지는 무슨 중심주의였다? 생태 중심주의였다. 기억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중심주의든 간에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건 모든 중심주의의 공통점이다. 자, 인간 뭐요? 만이요. 자, 도덕적 행위의 주체는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야. 이건 어느 중심주의든 인간만이다. 자, 하지만 어디까지 도덕적 지위를 가지느냐는 이제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인간까지는 인간 중심, 동물까지는 동물 중심, 생명까지는 생명 중심, 무생물까지는 생태 중심. 어디까지 도덕적 지위? 도덕적 지위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간 중심주의면 돌멩이는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지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자, 도덕적 지위는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 자,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는 직접적 의무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요, 반대 개념으로 직접적 의무의 반대는 간접적 의무입니다. 자, 간접적 의무에 대해서는 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내재적 가치는 뭐냐면 그 존재를 그 자체 목적으로 존중하는 것이라면, 자, 반대말은 뭘까요? 목적의 반대말. 수단, 도구, 자, 그리고 외재적 가치를 가진다. 자, 봐봐.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목적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겠죠. 자, 근데 인간 중심주의에서 돌멩이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일 뿐이야. 그래서 수단, 도구, 외재적 가치라고 부른다. 자, 1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 되어 있는데 동물만 인정 안 하는 게 아니고 식물, 무생물 다 인정 안 합니다. 무슨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자, 인간 중심주의 첫 번째 주자 아리스토텔레스. 자, 했습니다. 무슨론적 세계관, 목적론적 세계관. 그래서 식물의 목적은 동물이고 동물의 목적은 인간이다. 자, 그래서 옆에 나와있죠.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여기에 발만 얹은 사람이 나중에 배웁니다. 누굽니까? 아퀴나스입니다. 아퀴나스. 아퀴나스는 그리스도 신학자인데요. 저기 하나만 더 바로 얹었어. 뭐야? 인간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 신은 위, 계, 높고 낮음이 있다. 자, 그리고 보자.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가 없죠. 왜요? 인간 중심주의니까 동물은 도덕적 지위가 없다. 자, 왜 그런데요? 신의 섭리. 섭리란 건 뭐냐면 신의 원리라는 뜻인데 신이 그렇게 하기로 정해두었대. 그래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그냥 정해놨대.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왜냐면 동물에 대해 뭐가 있냐면 간접적 의무라는 게 있어요. 자, 간접적 의무라는 건 뭐냐면 봐봐. 여러분 보세요. 저 존재가 나를 존중하는 거면 간접적 의무는 아니야. 근데 다른 존재를 위해 나를 존중하면 간접적 의무야. 이거 내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이해하겠죠? 봐봐.
내가 대학을 다닐 때 옆던 여자한테 잘 보려고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보고 아이고 우리 강아지 너무 이쁘다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 거 아시죠? 자 그럼 봐봐. 내가 강아지한테 잘해준 이유가 만약 강아지 때문이었다면 강아지한테 직접적 의무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강아지한테 잘해준 이유가 옆에 있는 여자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 여자를 위해 이 강아지한테 잘해준 것은 간접적 의무인 거야. 누구를 위해 간접적? 인간을 위해 간접적인 거야. 자, 보자. 동물의 고통에 대한 동정심. 자, 그럼 봐봐. 동물을 위해서 보호하자는 게 아니잖아. 동물을 보호했을 때 생기는 나의 동정심 때문에 동물을 보호해주자는 거잖아. 그럼 결국 누구 때문에 나를 동물을 보호해주는 거야? 나 때문이야. 나의 무슨적 능력, 나의 동정심을 기를 수 있고요. 그게 뭐를 위해 간접적? 인간을 위해 간접적인 거야. 자, 옆에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트는 항상 중요합니다. 칸트 볼게요. 동물은 자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자의식이 뭐냐면, 여러분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의식은 자기 스스로를 알고 있는 의식을 자의식이라 그래. 기억나나?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 애기는 자의식이 없다니까. 애기는 그래서 옆에 애가 울면 자기도 울잖아. 그래서 지가 슬픈 건지 옆에 애가 슬픈 건지를 모른다고. 그리고 동물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자, 볼게요. 저의 팁. 칸트에게서 이성을 가지지 않는 모든 존재는 그냥 뭐일 뿐이래. 물, 건, 사, 물.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상식 바뀐 거니까. 칸트한테 동물은 뭘까요? 물건이에요. 칸트한테 말은 뭘까요? 물건이야. 왜? 이성이 없으니까. 자, 물건이 없는 모든 애들은 뭘로 써도 되나? 그냥 수단으로 사용해도 된다. 자, 그리고 밑에 거가 이제 너무 중요한 건데, 보자. 별표 2개의 형광펜 친 것부터 먼저 볼게요. 뭐뭇에 대한 의무라는 것은 직접적 의무를 표현하는 것이고, 뭐뭇에 관련한 의무라는 것은 간접적 의무를 표현하는 거래. 그래서 칸트가 말한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자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다른 의무는 없어요.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동물한테도 의무가 있지 않았었나요? 있죠.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결국 누구에 대한 의무인 거야? 인간에 대한 의무다. 자, 그럼 봐봐. 위에 볼게. 동물을 잔악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대. 봐봐. 그러니까 동물을 함부로 하는 게 동물에 대해서 의무를 저버린 게 아니고 인간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거래. 그럼 봐봐. 동물에게 잘해줘야 되는 이유는 인간 때문에 간접적인 거예요. 그래서 봐. 동물에 대한 의무가 아니야.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동물에 관련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인간성 실현을 위한 무슨 의무겠어요? 빈칸에. 간접적 의무. 그러니까 봐봐.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결국 인간에 대한 의무일 뿐이야.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출제가 된다면 90% 칸트의 직접 간접에서 나온다.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4번 데카르트. 자, 데카르트도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 동물은 자동인형,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주장 이름이 뭐였냐면 동물 기계론이었다. 동물은 단순한 기계네. 얘들아 봐봐. 기계는 감각이 없죠? 기계는 뭐가 없다고?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동물도 뭐를 쾌락과 고통을 경험할 수 없다. 누구랑 비교해서 많이 나오겠어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강조했던 피터싱어랑 비교해서 많이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이분이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구분했대. 자, 인식을 하는 주체가 인식을 하는 대상보다 더 높은 거죠. 인식 주체가 인간이고 인식 대상은 자연이니까 인간은 자연보다 높고 인간은 자연을 수단, 도구, 외재적 가치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야.
자,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가 뭐냐면 인간은 생각하고 인식하는 주체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 다음 학기 윤리와 사상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데카르트의 친구 베이컨입니다. 자, 베이컨은요, 정복, 지향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자연은 정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생각하는 정복은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죠. 산에 불 지르고 막 노루 화살로 쏘고 그런 게 아니고 자연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자연을 정복하자는 뜻이야. 자, 그래서 자연의 무슨 가치? 외재적 가치. 뭐라고 해도 돼요. 수단, 도구적 가치라고 해도 돼. 자연의 원리를 잘 파악해서 자연을 잘 수단, 도구로 활용해야 된다. 자, 뉴 아틀란티스는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이상사회로서 우리가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블랙팬서의 와칸다 공화국 같은 걸 생각하면 돼. 이 책을 왜 썼냐면, 야, 봐봐. 과학을 너희가 잘 파악하게 되면 너희 이렇게 아틀란티스 같은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 어서 빨리 자연을 정복하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지식은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고요. 자, 방어하고 있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된다. 골 때리는 이야기를 했죠. 뉴 아틀란티스로 줄 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엔인데요. 코엔 이름 안 외워도 돼. 코엔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정도만 보면 돼. 1번에서 5번을 잘 보셔야 돼요. 6번은 가볍게. 동물은 윤리, 규범, 보안 능력 같은 자율성. 자율이 뭡니까? 내가 세운 도덕 규칙을 내가 지키는 능력이 없죠? 왜요? 이성이 없으니까. 바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코엔은 동물 실험은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이야. 자, 2번 가볼게요. 2번은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거 맞죠? 인정하는 입장이다. 자, 근데 동물까지야. 인간, 동물. 왜냐면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도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얘는 동물까지, 걔들은 생명 또는 무생명까지. 첫 번째, 벤담입니다. 자, 벤담은 동물도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자, 2번 피터 싱어. 벤담을 이어받은 게 피터 싱어야.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결국 벤담의 의견을 확장시킨 거예요. 이 쾌락과 고통을 느낀다는 걸 이 사람 뭐라고 이름 지었어?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뭐라 돼 있어? 공리주의를 계승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미를 계승한 게 아니에요. 벤담을 계승했어. 왜 그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밀을 계승했잖아. 그럼 동물을 보호하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밀은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해요. 인간은 동물이 누리지 못하는 질적으로 높은 쾌락을 추구하고, 동물은 인간과 동시에 누리는 양적인 쾌락만 추구하잖아.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벤담을 계승했지 밀을 계승한 게 아닙니다. 자, 피터 싱어의 저서는 유명하죠. 뭡니까? 동물 해방론인데, 얘들아, 그냥 동물을 해방하자라고 이해하면 하수다. 동물의 무엇을 해방시키자?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자. 다시 한번 뭐라고?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야. 자, 1번부터 볼게. 이 사람의 유명한 원칙이 뭐냐? 이익, 평등, 고려, 원칙이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쌤이 이야기한다. 공리주의에서 이제는 알아야 될 텐데, 행복과 이익과 쾌락과 뭐가 없는 거, 고통이 주는 것은 전부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쾌락평등 고려원칙, 행복평등 고려원칙, 고통감소평등 고려원칙 해도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보자. 이들의 논리를.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익, 관심. 여러분 이익, 관심도 자 말 그대로잖아. 이제 이해해봐봐. 이익이 뭐야? 쾌락과 행복이잖아. 그리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 자 그럼 봐. 행복에, 이익에, 쾌락에,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에 관심이 있겠지. 맞지 않아요? 봐봐. 여러분들 쾌락, 고통 느끼니까 쾌락 추구하고 싶고 고통 피하고 싶은 관심 있어 없어? 있잖아. 너희 점심 먹는 거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익 관심이야. 자 그럼 생각을 해봐. 돌멩이 이익 관심 있겠어 없겠어? 없죠. 왜요? 쾌고감 순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자 밑에 봅니다. 평등, 동등하게. 얘들아 여러분 옆에 적어내 칸이 없어서 난 위에 좀 적을게. 고려. 요즘에는 고려란 말보다 배려라는 말이 시험에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배려는 equal consideration 이렇게 돼 있네. 자 영미쌤의 팁 볼게. 자 근데 이게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볼게요. 인간과 동물을 동일, 동등하게 대우. 자 이제 이 생존을 정말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와서 동등 대우는 되는데 동일 배려는 안 되고, 저는 이걸로 우리 수학의 경우의 수 만들어서 저한테 가져온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주어예요. 봐봐. 여러분 인간과 동물을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를 이 사람은 안 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인간의 쾌락과 인간의 고통과 동물의 쾌락과 동물의 고통을 고려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인간도 고통받기 싫으니까 동물도 고통 주지 마세요. 주어는 인간과 동물의 쾌락, 고통, 행복, 이익, 관심을 말하는 거지 인간과 동물이 주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뒷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문장이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볼게. 평등하게 배려한다는 건 그들을 서로 다르게 처우한다는 의미. 여러분 이걸 알아먹어야 돼. 봐봐. 인간과 동물의 이익, 관심, 쾌락, 고통을 평등하게 배려하려면 너희가 생각을 해봐. 그들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겠어? 여러분 너가 고통받거나 너가 쾌락받는 거랑 밖에 있는 돼지가 쾌락받는 거랑 고통받는 게 같겠어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면 쾌락을 얻겠지만 돼지는 영화를 보면 오히려 괴로울 수도 있다고. 그럼 봐봐. 둘 다 쾌락을 주거나 둘 다 고통을 안 주려면 서로 어떻게 대우해야 되겠어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 그래서 현관맨 찾았죠? 저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건 절대 아니다. 여러분 출제자들은 피터 싱어를 깊이 있게 계속 괴롭혀요. 파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반대하는 건 뭐냐? 종차별주의. 자 종차별주의를 반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차별주의는 뭘까요? 인간종과 동물종을 차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겠죠. 자, 그 차별의 반대의 근거는 바로 가장자리 상황입니다. 여러분 옆에 적으세요. 저는 칸이 없어서. 자, 가장자리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줄을 세워보는 거야. 머리순으로. 자, 공부를 엄청 잘하는 인간이 있고요. 거기서부터 전교 꼴등까지 줄을 쫙 세웠어. 자, 근데 동물을 줄을 세우면 인간 꼴등부터가 아니고 인간의 약간 요 정도부터가 동물이에요. 왜냐면 봐봐. 여러분 우리가 뇌가 아예 끝난 사람을 뇌사자라고 하는데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하거든요. 식물인간보단 동물이 더 똑똑하잖아. 그러면 동물 중에서 머리가 인간보다 더 좋은 존재가 있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천천히 이야기해 줄게. 봐봐. 대표적인 예가 칸트 같은 사람인데 뒤에 코엔도 나오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한 이유는 이성 때문이거든. 그래서 인간종과 동물종을 차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칸트잖아. 그 종차별주의를 반대하는 논리가 뭐냐면 야 칸트야 너 그럼 정말 웃기네. 그럼 만약에 인간 중에서
이성적인 능력이 동물보다 떨어지는 그런 끝 가장자리 상황이 있다면 그럼 이때는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종차별주의는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피터 싱어는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을 반대하는데, 자, 반대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 한마디로 정의할게요. 반대하는 이유는 그들이 고통받으니까요. 이렇게 딱 나와야 돼. 자, 그리고 4번이 엄청 중요한데 봐봐. 동물의 이익 관심이 뭐야? 쾌락, 고통 피하기, 이익, 행복을 관심이 있는 거지. 동물 자체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계속 강조하는데 피터 싱어는 동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으니까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피터 싱어는 고통, 쾌락, 행복에 관심이 있는 거지 걔네들의 무슨 권리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야. 자, 근데 이래서 이제 새로운 학자가 나와요. 자, 피터 싱어 책을 읽고 누가 나오냐면 레건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피터 싱어 책을 읽고 나서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왜요? 봐봐. 피터 싱어는 잘 들어야 돼.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을 동물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이 사람은 공리주의의 근거에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 봐봐. 자, 공리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에게 희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죠. 그럼 봐봐. 공장식 가축 사육을 하는 사람이나 동물 실험을 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야. 너네들은 동물한테 고통을 주는 게 좋아?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답할까요? 아니, 싫어. 나도 안 하고 싶어. 근데 이 사람들은 왜 해요? 그것이 더 큰 행복, 이익, 쾌락을 또는 고통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지. 자, 그렇다는 건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이 허용될 수도 있고 거의 100% 허용되겠죠. 어느 이상한 사람이 동물의 고통을 좋아하겠어요. 더 큰 행복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을 막기 위해 레건이 새로운 이론을 펼치는데요. 그것은 동물 권리론이야. 자, 동물 권리론은 뭐냐면, 자, 동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데, 자,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 칸트가 말하는 목적으로 대우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이 목적으로 대우받는다고? 자,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자. 이 사람은 동물을 무슨 주체로 보냐면 삶의 주체라고 생각하고요. 삶의 주체는 시그니처예요. 요 단어를 보시면 레건이에요. 자, 삶의 주체는 1살 이상의 정신적인 온전한 포유류로서 쾌고 감수 능력과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욕구, 믿음, 희망 추구, 개별적 복지 추구라는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삶의 주체가 범위가 넓을까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가 범위가 넓을까요? 당연히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아이들보다 쾌고 감수 능력을 들고 있는 아이들의 범위가 더 넓을 거야.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피터 싱어보다 레건이 보호하고자 하는 동물의 범위가 더 좁아요. 자, 다음 봅니다. 삶의 주체 중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이 사람 뭐라고 보냐면 도덕적 무능력자라고 불러요. 도덕적 무능력자. 자, 도덕적 무능력자는 삶의 주체긴 하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이 사람 이렇게 부르는데 왜요? 인간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고 도덕적 능력이 있죠. 자, 인간처럼 무슨 가치를 지니냐? 여러분 나왔습니다. 내재적 가치. 뭘로써 대우받을? 목적으로서 대우받을 가치. 그래서 단지 뭘로 쓰면 안 돼요? 수, 단.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만으로 취급하는 게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래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거야. 왜?
동물 실험은 동물을 존중하는 행위가 아니잖아. 동물을 오로지 뭘로 쓰는 행위야? 수단만으로 쓰는 행위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반대한다. 자, 하지만 형광펜 최근에 엄청 시간 많이 했는데 봐봐. 레거는 동시에 목적으로 대화한다면 삶의 주체를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다. 자, 누구랑 공통점이래? 칸트랑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봐봐. 레거는 수단만으로 취급하는 걸 반대하는 거지 동시에 목적으로 대우하면 상관없고 여기 자원 취급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자원 취급이 뭐야? 자원 취급이 뭐랑 같은 말이겠어? 앞에 있는 수단만으로 취급하는 거랑 자원 취급은 완전히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원은 만이라고 안 해도 돼. 수단만 취급이랑 자원 취급은 같은 말이고 수단만으로 취급, 자원으로 취급하는 건 안 된다. 자, 싱어, 레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싱어랑 레건 중에서 모든 동물을 존중하자는 애는 없어요. 그래서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을 보호하자고 하고 있고 레건은 무슨 주체?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을 보호하자. 하지만 여러분 제가 내신 때 이야기했는데 잘 들어. 싱어에게 그냥 동물은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이야. 레건에게 그냥 동물은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이야. 그래서 그냥 동물을 존중하자는 표현은 다 괜찮아. 하지만 모든 동물을 존중하자는 표현은 둘 다 안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 보면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것이 도덕적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충분한 조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레건은 필요한 조건이긴 한데요. 충분하진 않아. 왜냐면 봐봐.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욕구 여기 보면 믿음 추구, 희망 추구, 개별 독재 추구, 잡다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쾌고 감수 능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충분하진 않다고. 아시겠나요? 그래서 도덕적 고려의 범주를 보면 싱어가 누구보다 더 넓다. 레건보다 더 넓어요. 근데 레건은 당연히 싱어 안에 있습니다. 왜요? 레건은 보호하고자 하는 애들은 다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동물 실험의 3R입니다. 세 가지를 줄여라. 감소, 개선, 대책.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민쌤의 주요 원문 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어는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유정성을 사용한다. 자, 봐.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유정성과 같은 말이래요. 유정성은 감정이 있다는 거거든. 자, 그럼 앞으로 감정, 감각,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과 동의어다.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감정이 있다, 감각이 있다, 유정성이 있다. 유정성이 있단 말이 웃기죠. 유정성이라는 게 감정이 있다는 거니까. 그것은 쾌고 감수 능력이 있다는 건 똑같은 말이야.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유정성이 필수적이겠죠. 왜요? 이익 관심이 쾌락과 고통을 관심을 가진 능력이니까 유정성이 있지 않는 건 바위는 이익 관심이 없다. 싱어는 쾌고 감수성이 이익 관심을 가지기 위한 충분 조건.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그냥 충분 조건 해도 됩니다. 쾌고 감수성을 듣고 있는 존재라면 이익 관심이 있다. 밑에 보겠습니다. 싱어와 마찬가지로 레건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윤리적으로 비난하는데 이유는 달라요. 자, 과학적이고 상업적인 목적, 식품으로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 동물 사냥 전부 다 왜? 그들은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야. 자, 봐봐. 고통을 산출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되는 건 싱어예요. 자, 근데 원리와 어긋난데 무슨 원리를? 걔네들은 목적론적 윤리 가치를 부정한다는 게 뭘로 썼다는 거야? 수단으로서 취급했기 때문이야. 수단물로 수단만으로 취급했기 때문에 누가 반대한다? 레건은 반대한다. 자,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싱어는 동물 실험과 공장식 가축 사육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고통받기 때문이고, 레건은 그들이 수단만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야.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 자, 밑에 보면 삶의 주체는 살아있는 것,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건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에 대한 포함해서
고통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거, 선호, 복지, 뭐 잡다구리한 거 엄청 많죠. 자, 그래서 쾌감, 수능력 플러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삶의 주체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은 미리 읽고 들어와야 돼. 잠시 멈추어야 된다. 여러분들 100% 그냥 보는 분들이 있겠죠. 뭐 듣는 것만으로도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잘하고 싶다면 부탁드립니다. 동물 실험에 대해 비판을 정당화하는 사학적 근거. 벤담싱어, 이제 대답해라. 동물 실험 안 되는 이유는 둘이 이유가 뭐라고? 아프니까, 고통받으니까야. 레거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수단만으로, 자원으로 취급됐기 때문이야. 이유가 다르다. 어떤 특징은 인간과 다른 동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일까? 담화 능력일까? 완전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이에 비해 합리적이며 우리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들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중요한 건 고통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벤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이야기하는 걸까? 가장자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애기보다는 말이 똑똑한데 그러면 말이 인간보다 낫다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된다. 물론 벤담은 가장자리 상황, 종차별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자, 평등의 원리가 뭐예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죠. 어떤 특성을 가질지라도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자, 형광펜을 드세요. 자, 이 문장이 시험 엄청 많이 나왔었다. 자, 봐. 그 존재가 어떤 특성을 가질지라도 그 존재의 고통을, 주어가 고통이야.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해야 된대. 봐봐. 너가 한 대 맞았을 때 아픈 거는 동물도 한 대 맞으면 아프니까 동등하게 둘 다 때리지 말라는 거야. 이 문장 잘 보셔야 돼요.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낄 수 없거나 즐거운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고려해야 될 거 없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쾌감 승력은 이익 관심을 가질 여러분 유일한 경계이다. 자,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맨날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간접적 의무입니다. 자, 간접적 의무는, 자, 볼게요. 생명을 지니고 있지만 이성을 부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피조물과 관련해 볼 때 동물을 잔인하고 거칠게 다루는 것은, 봐봐. 동물과 잔인하게 거칠게 다루는 건 동물한테 잘못한 거잖아. 근데 얘는 뭐라고 말해요? 인간에 대한 의무에 상반된데, 인간에 대한 무슨적 의무? 직접적 의무에 상반된데, 동물한테 함부로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의무에 상반된대. 자, 인간은 그렇지 하지 않아야 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동물을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은, 다른 것은 우리 그들로 하여금 고통을 느끼게 하는 감정을 무디게 하고 동정심을 무디게 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경우 도움을 주는 자연적 본성을 악화시키고 사라지게 한다. 인간은 동물을 죽여야 할 경우 빨리 고통 없이 죽여야 된다. 동물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동물에게 일을 시킬 경우 동물의 능력을 넘어서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된다. 다 동물 때문이 아니야. 사변을 위해 행위. 사변이 뭐 생각.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 생각을 실험해보고 해 동물을 실험해보고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 결과가 실험을 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하면 안 된다. 혐오의 대상이 돼야 된다. 마치, 자, 이게 형광펜 드시고,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말이나 개나 집안의 식구인 것처럼 나이가 든 말이나 개의 노고에 감사하는 이유는 동물과 뭐야? 관련하는 무슨 의무? 간접적 의무. 동물에 관련한 의무다. 그렇지. 그래서 간접적으로 돼 있죠. 인간의 의무. 왜? 인간에 대한 의무. 자, 동물에 관련한 의무는 간접적 의무고 그것은 인간에 대한 직접적 의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레건의 동물 권리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동물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 가치가 동물의 그것보다 커야 된다. 여기서 동물의 내적 가치겠죠. 이유는 없다는 거야. 결국 동물과 레건은 도덕적 행위자, 도덕적 무능력자인 일부 포유동물은 동등한 내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칸트와 싱어를 비교했습니다. 자, 둘 다 동물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칸트는 인간 때문이고 싱어는 그들이 고통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아복지에 대한 샌델의 입장.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뭐 설명해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요걸 읽으면서 독해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웃겨. 배아는 잠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데 또 권리가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비문학 독해처럼 풀면 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칸트에 대한 레건의 비판, 요 지문은요 읽지 마세요. 지금 읽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동물이 인간과 같이 이성을 통해 도덕 판단을 못 내린다고 그들이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지문은 따로 읽지 마시고요. 위에 거는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